인식이 퍼지면서 그 암행어사 하면 박문수, 박문수 하면 암행어사로 이야기가 확장되고 또 그 이야기가 자꾸만 재생산되면서 널리 꾸며지고 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민중들의 희망으로 기억되고 있는 암행어사 박문수. 그의 전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그리고 명재상이었던 최재공.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암행어사직을 수행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질 않을 겁니다. 이렇게 쟁쟁한 인물을 두고도 암행어사의 전설로 내려오는 사람은 바로 박문수지요. 그렇다면 박문수는 과연 어떤 암행어사였던 것일까요? 박문수를 모시고 있는 사당. 고령박씨 집안에 내려오는 박문수의 유물들이 이곳에 보관돼 있다.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교지들. 박문수가 받은 각종 교지들. 조정의 주요한 관직들을 두루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박어사 영정의 이게 고령박씨 소론 명문가 집안에서 자란 박문수는 일찍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것으로 유명했다. 김은 선생, 눈에 아주 재기가 느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젊으셨을 적의 모습이신데요. 이것은 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고조 할아버지. 그러나 어린 시절 박문수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박어사의 아버님 되시는 이제 항자 한자가 이제 여기 계시는데, 아버님이 8살 때 이제 돌아가시고, 큰 아버님이 곧 또 전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세요. 어린 문수를 키운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온종일 길쌈을 해서 끼니를 마련하고 아들을 공부시켰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살았고, 이것이 어린 문수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앞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다는 칠장사. 여기서 기도를 하면 장원급제를 한다는 전설 때문인데 박문수도 이곳을 들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제 과거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우리 칠장사를 들려서 이 나한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주무셨는데, 우리 나한님께서 이제 그 답안지를 일러주셔가지고 박문수는 33살 되던 해 마침내 과거에 합격한다. 그리고 4년 후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임명된다.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가려 선발했을 정도로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만이 뽑힐 수 있었다. 박문수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왕과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강명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무에 숙달된 자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뭘 감시하려면 일을 잘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초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보내지 않았고, 일정한 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어떤 문서인가요? 네, 이게 정조 22년에 영일현감 정만. 임금은 암행어사가 지방으로 내려가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봉서다. 어떤 일을
해와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예. 구체적으로 환곡의 문제, 그다음 뭐 노비 문제, 해세 문제. 암행어사는 봉서를 읽고 자신의 임무와 암행지 등을 확인했다. 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암행어사로 본인이 가게 될지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될지 미리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예. 그 봉서를 받아야 이 봉서를 받고 성문 밖에 나가서 이거를 펼쳐봤을 때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쭉 보시면은 진주, 거제, 곤양, 기장, 웅천 이렇게 봉서에는 어사가 반드시 암행해야 할 지역이 적혀 있다. 생업 이렇게 해서 그런데 봉서는 반드시 도성을 벗어나 읽도록 되어 있었다. 어사들은 주로 동묘까지 와서야 봉서를 열어봤는데 암행지를 확인한 후에는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곧장 떠나야 했다. 그렇다면 암행 활동은 어떻게 했을까? 암행어사 박내겸이 남긴 한 권의 일기. 일기는 당시 어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어야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암행어사들은 그 신분을 숨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미행을 당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암행어사라고 의심받았을 경우 이제 고의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이제 가짜 어사라고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암행이라는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직무였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암행어사 홍량한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하로 출도 직전 점심밥을 먹고 죽은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독살의 의혹을 받았다. 이처럼 암행어사들이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박문수는 어땠을까? 이유원의 문집인 임하필기에서는 박문수를 두고 종적을 잘 감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난한 선비로 변장을 하고 박문수는 마을 곳곳을 염탐하며 다녔다. 당시는 수령들의 수탈과 불법적인 악행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국하는 박문수는 수령들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고 이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다. 백성들은 원망하며 대구 판관 윤숙은 사람과 관직이 걸맞지 않고 전혀 일을 모르며 울산부사 이만유는 어리석고 미련의 일을 살피지 못하니